상가 투자는 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품, 부동산 상품 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쪽으로. 상담 요청이 있어서 일단 상담료 받고 시작합니다. 상담료 주세요. 네. 저는 정인부동산 그룹 밑에 정인탑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임대팀에 있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원래 학원 강사였죠? 네, 맞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다가 부동산을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부동산을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직원이에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구분 상가를 내가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나을까? 횡보하면 그대로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구분 상가가 본인 자산이 된다고 하면 이자를 내시고 구분 상가를 사시라고 하는 게 맞을지, 구분 상가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 그냥 임대를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근데 사실은 그 구분 상가 매입 시 이자랑 임대료랑 큰 차이는 없다가 전제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단호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사시지 말라 그래요.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입니다.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던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분들, 90년대 중반 IF 전까지는 구분 상가를 사셔도 됐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025년인 지금에 와서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구분 상가가 투자 자산으로서 보면 매력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자를 내는 거나 임대를 내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건 동일해요. 그 자산이 어찌 됐건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오르면 그 자산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거지.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요즘 같은 시국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 천만 시대 이런 시대는 다시는 안 와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는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뭐 땡겨요? 라는 앱을 만들어서 그 음식 배달하는 앱에 그 맥도날드가 가맹점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산업 구조로 AI나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면 자영업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가 공실은 계속 늘 수밖에 없겠구나. 부동산 쪽에서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주택 쪽으로. 우리가 한동안 뭐 한 5년 동안 뭐 그 빌라나 이거를 다시 신축해가지고 근생산권으로 바꾸는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도심지나 이런 서울 이런 쪽은 다시 그 주택이나 이런 니츠 있죠. 중대형 네. 이런 개발 사업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분상가 투자는 신중하셔야 된다. 대신 기회가 있는 곳도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제 영업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 드리게. 저도 사실은 30대 중반에 부동산 업으로 직업을 전향했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돈 잘 버니까 그렇지. 네. 자기들이 잘 버니까 만족도가 높겠지. 못 버는 사람한테 물어봐. 네. 만족도가 높나.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부동산 업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어서 여기에 진입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람 만나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중에 조금 더 자유로운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업용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상업용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남 상권을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한 7년 정도가 지난 거고, 되게 오래됐네요. 대표님도 원래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렇죠.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대표님도 만족도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왜? 만족도 별로 안 좋아요. 만족도 안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다니면서 하던 일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옛날 오비들이죠. 오비들은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생뚱맞다고 그래요.
황당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남한테 제 나름대로 뭐 아무튼 열심히도 했고 잘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지만 제가 이제 삼성에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여기서 일하는 정도로 일하면 밖에 나가서 밥 굶지는 않겠구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일단 뭐 부동산업이 지금 뭐 부동산 컨설팅이나 이런 업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장사 없어요. 내 일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네. 강렬하게 있으면 거기에 또 열심히 하면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일을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 일은 시간이 쌓이는 만큼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야 좀 꽃을 피우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강사 출신이니까 학원 전문으로 그리고 이제는 병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 5년과 그 다음 10년은. 부동산 이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50대 넘어가면 좀 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비즈니스라 항상 건강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뭐 나라도 그렇고 또 뭐 회사도 그렇고 이 변화를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업을 하면서 본인이 세운 목표는 있어요? 업을 하면서 세운 목표요. 예를 들면 돈을 뭐 한 1,000억을 벌겠다. 정인을 싹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그냥 막연한 목표는 있죠. 첫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부동산 업에 들어온 이상 건물주는 꼭 되어보고 싶다. 두 번째는 강남에서 임대라고 하면 그래도 제 이름 석자가 여기저기서 조금 한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건물주들. 네, 그래서 열심히 해봅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연말에 저희 그 기부하는 데 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데 쓸 거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